자, 하도 엉망진창인 대장동에 관한 오늘 언론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일면에 서민 임대 줄이고 용적률 높여 2천억 더 챙겼다. 공영개발 내세웠지만 화천대유 공모지층까지 바꿔 수익 극대화. 임대주택을 법정 최저 15%로 낮추고 용적률은 180에서 195로 올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게 해줬다. 또 대장동의 토지 보상비를 4천억 덜 쓰는 바람에 화천대유의 개발 수익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말뿐입니까? 친이재명 매체 미디어의 대표가 유동규와 동업관계다. 유동규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거래업체다. 사업 목적의 93%가 유원홀딩스와 일치한다. 정민용이 동업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팀이 2015년부터 짠 계획을 성남시가 그대로 허가했다. 화천대유 사업 관련했던 인사는 정영학 회계사 등이 2015년부터 임대주택 부지 줄이고 용적률 높이자고 했다. 임대 물량 결정은 성남시 권한인데 화천대유 측이 개입한 과정의 수사가 될 것이다. 공공개발위에 설립된 성남의 뜰은 사업 초부터 화천대유 수익을 집중 논의했다. 성남의 뜰 대표 정결 하나로 이 컨소시움에 앞장서서 간판 역할을 해줬던 하나은행에 200억 수수료를 2018년에 주간 수수료를 줬는데 다음 해에 돌연 100억을 더 줬다. 은행 측 기여도 감안해서 대표가 정결로 했다. 이 선심 쓰듯이 100억을 더 줬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도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한테 퇴직금 50억 준 거는 탈세 배임이 가능하다.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되었고 50억 퇴직금 보고 누락은 50억 퇴직금이 보고 자체가 누락됐다. 과도한 퇴직금은 법적 처벌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당장 화천대유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요. 기가 찬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 법인과 3인의 횡령 배임 의심을 해서 4월달에 경찰에 통보까지 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보해 준 게 아니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한 게 아니라 배임 횡령이 있다라고 했답니다. 자,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횡령 배임이 의심된다. 인물 3명과 법인이 의심이 된다면서 관련자 1명의 주소가 용산이라서 용산경찰서에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라는 법인과 인물 3명, 즉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 자, 경기도 출신인 박수영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많을 거라 봅니다. 동당의 박수영 의원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종의 VIP 클럽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50억씩 6명 300, 그리고 한 명은 15억 5억 해서 총 8명이 320억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350억 클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영학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의 대화에서 50억씩 주기로 한 사람 이름이 6명이 나온다. 권순일이, 당연히 권순일이가 월급 1억 5천 받으려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권순일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는 집행이 됐죠.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씨 등 6명이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경은 전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경과 박근혜 정권 말기의 김수남 부분이 특히 좀 주목이 돼요. 이재명이 국민의 똥당 세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겨냥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6명의 50억 클럽 이름이 까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국민의 똥당이 정영학의 녹취 파일 일부를 벌써 확보를 했다. 추석 전에. 그래서 정영학이가 2019년부터 이거를 갖다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이 돈을 뜯어가려고 난리였고, 자기가 주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겨서 양심선언 고발장 녹취 파일을 준비해놨다. 그런 것 중에 일부가 똥당 안으로 제보가 됐다.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에 간 양과 똑같은 수준의 양이 똥당에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영이 이 사안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6명의 이름이 있다 라고 폭로한 것은 아마 정영학의 녹취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사 깐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이름을 다 공개하면서 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홍모라고 했습니다. 익명으로 유일하게요. 그러면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는 거고 경제매체 사주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김만배가 경제매체 부국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경제매체 회장이 홍씨예요. 그래서 이 경제매체는 자기들 그 홍씨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회장이 홍씨잖아요. 근데 여기에 50억 클럽에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매체고 홍씨다. 경제매체 중에 대한민국에 영 시시한 게 아니고 신문이 발행되는 매체 중에 홍씨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한테도 노비 자금이 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뿌렸겠죠. 안 뿌렸으면 뜯어먹기 위해서라도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경제신문인가가 이 사안을 폭로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갖다가 폭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철저하게 이런 내용들이 덮여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정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라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명단이 나돌았지만 실명이 언급된 것도 처음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 이준석이는 법조계 인사들 중에서 언급된 인물, 민주당과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었던 인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독특한 부분은 권순일은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갑니다. 박영수는 왜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그 추미애가 이야기했죠. 추미애가 한 말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화천대유, 곽상도, 박영수, SK 최태원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미애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SK를 언급하면서 최태원 동생 최기원이 왜 400억을 줬나 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추미애는 최태원이 화천대유 연결고리라고도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이야기하기로는 최태원이 2013년 1월에 수백억 현대의 회삿돈 횡령으로 구속된 이후 2015년 8월에 사면됐다. 곽상도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민정수석이었고 박영수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특검으로 SK그룹을 포함한 재벌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수사했다. 그래서 최태원이가 사면되고 최태원이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박영수가 관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클럽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김수남은 한번 봅시다. 김수남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검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 벌어지고 시끄러울 때 검찰총장을 했죠. 자, 그러면 최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재경은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등장한 이 최재경은 도대체 무엇과 관계에 있어서 나온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50억 클럽에 들어간 김수남이 사실무근이라 했고 뭐 사실무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결국은 지난 정권 교체 시기에 청와대 검찰 등에 있었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최재경도 사실무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홍씨도 빨리 사실무근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매체도 입장을 밝혀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해봐라는 겁니다. 자, 박수영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청에서 많이 근무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의 실장, 행정 1부지사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근무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하는 데는 아마 경기도청 안에 자기 라인이나 정보가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재명이 절차와 직원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 하며 바로 티타임에 들어갔고 그래서 성남 경기도 직원들은 유동규와 이재명의 사이를 다 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넘버1, 정진상이 넘버2, 그리고 유동규 본인이 넘버3라고 하고 다닌다. 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뭐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오늘부터 전국 돌며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을 들고 도보 투쟁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동당이 지금 플래카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자료 상당 부분은 민주당 경선 내 다른 파벌이 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료가 나오게 되면 수사가 진척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최순실 사건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기현이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대장동이 당군 이래 최대 토견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이 성남시가 지가 시장할 때는 부패 천국 청렴 지옥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가 이제 부패한 장본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동당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받은 자료를 저는 다 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까지 않으면요, 이거 수사가 안 됩니다. 지금 수사를 안 할 겁니다. 어제 문가리가 엄중히 보고 있다 하지만은 이재명이 완전 맛이 가기 전에는 절대로 수사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동당이 지금 특검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부터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정해서 열흘 안에 특검을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대장동에 올인해서 여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요. 저런 식으로 그냥 대선 행보해가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가다가는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또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플래카드스를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똥당이 그런 걸 한다니 너무 웃기는 짓거리다. 너네들은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왜 그런 거나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행명 21과 위치를 바꾸는 게 어떻겠나.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